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항상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우정어린 교제는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이 있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친구를 교사로 삼아 배움과 즐거움을 교대로 얻도록 하라. 오늘은 살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만 단골로 전해주는 사람.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을 떠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시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를 자처합니다. 성서에서는 나쁜 소식만 전달하는 사람을 재난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일을 걱정해주고 있다고 여겨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간혹 그들이 객관적이고 믿음직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득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허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심리적으로 판단하면 매우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불쾌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비관주의자이며 인간을 믿지 않는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들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음모와 모략, 험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허무주의자. 철학자 니체는 파괴적이고 약탈적인 사람을 허무주의자라는 뜻의 니힐리스트라고 호칭했습니다. 니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허무주의자는 원한과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출몰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건강하고 유쾌한 모든 것에 반기를 듭니다. 반대하고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쟁과 전쟁과 파괴를 찬양합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허무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성취해 놓은 일을 존중하지 않고 호시탐탐 송두리째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낍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주위에 있는 허무주의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칭찬에 인색한 사람. 말할 줄 모르는 아기도 엄마가 입을 맞추어 주면서 참 예쁘고 착한 아기라고 칭찬하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동학자들은 인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기 때부터 자격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아이가 또래 친구로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운동선수는 아버지보다는 코치나 트레이너의 칭찬을 갈망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무시하는 아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남편의 결점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운명은 침몰입니다. 그들에겐 결국 무가치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하다 얼버무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시작한 말을 다 끝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말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을 중단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또다시 하던 말을 멈추고 전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말을 다 끝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없이 많은 일을 벌여놓지만 단 한 가지도 끝맺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모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모두 구입하고 도구를 사들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지만 곧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립니다. 말끝을 흐려 무질서를 초래하는 그들은 건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변덕스러운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다섯 번째, 아첨하는 사람. 권력가, 정치가, 사업가들의 주변을 둘러보면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고 조금은 덜 떨어진 사람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일까요? 그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늘 공손하고 눈치 빠르고 깍듯이 복종하고 항시 예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쾌한 업무를 맡겨도 능숙하게 처리하므로 그들이 없으면 권력자는 불안감마저 느낍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해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권위적이어서 남에게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칭찬과 찬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권력자 주변에 아첨꾼들이 득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첨꾼들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알량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늘 예라고 해서 크게는 국가와 사회, 작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여섯 번째,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 결과만 중시하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최상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현대사회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광고회사나 언론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과도 중요시하지만 그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과거 수공업형의 기업이나 사회체제에서는 하루에 일한 만큼의 생산물이 직원들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오직 결과물로만 모든 것을 판정하려는 경영자나 직장 상사 등은 부하 직원들의 기발한 독창성을 빼앗아 결국 평범하고 별다른 이익이 되지 못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성과물만 바라보고 자신감에 차이는 동안 부하 직원들은 의욕을 잃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비겁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깁니다. 이득과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그들은 우선 연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을 때 결정하지 않아도 될 때 비겁한 사람은 자신감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성공을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자신의 힘과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정작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닥치면 그들은 도망을 가거나 몸을 숨기고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음모, 정적 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비겁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아주 쉽게 약속하지만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영 채무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8번째,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흥분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이 주어져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정돈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맡아도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 해도 방법만 정돈되어 있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의식이 없는 사람은 늘 예리한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무질서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보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8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